0.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SANGMUGTV입니다. 소방시설업을 운영하시거나 현장에서 감리원 기술자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히 경고로 끝나는 건지,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건지 말이죠.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완전정복 시리즈의 특집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등록 절차부터 기술인력 관리까지 본문 조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조문들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별표 1을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행정처분이 매겨지는 기본 원리부터 27가지에 달하는 위반행위가 각각 어떤 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 정도 위반이면 영업정지인지 등록 취소인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내용은 소방시설업체 대표님들, 감리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 기술자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행정처분. 어떤 원리로 매겨지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정처분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경고, 정확히는 시정명령입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위반사항을 고치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영업정지입니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이 다양하게 매겨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등록 취소입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소방시설업 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위반행위마다 1차, 2차, 3차 처분이 다르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1차의 경고, 2차의 영업정지, 3차의 등록 취소로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한 항목들은 1차부터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1-1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1차, 2차, 3차라는 횟수가 평생 누적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반 기준 다목. 위반 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즉, 최근 1년이라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 같은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어도 1년이 지나서 또 같은 위반을 하면 다시 1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2차, 3차로 올라가면서 처분이 무거워지는 거죠. 실무 포인트. 내가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1년 안에 똑같은 위반을 또 하면 곧바로 영업정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 위반이 2가지 이상 겹치면 현장에서는 위반 사항이 한 가지만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착공 신고도 안 하고 동시에 감리원 배치도 안 한 경우처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기준 감옥. 위반 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르되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여러 위반이 동시에 적발되면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만 2 위반의 처분 수준이 똑같이 영업정지라면 그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3 가중과 감경,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 마지막으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거나 피해가 크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고요. 반대로 단순 부주의였거나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경우,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입니다. 일반 기준 감옥.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소규모로 소방시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 70%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니까요. 핵심 요약: 같은 위반은 최근 1년 기준으로 차수가 올라간다. 여러 위반이 겹치면 가장 무거운 처분 하나만 적용. 소상공인이고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감경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 2부 1차 위반만으로 즉시 등록 취소되는 항목. 자, 이제 개별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가지 위반 사항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머리에 남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분 수준별로 그룹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위반만으로도 바로 등록 취소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건 봐줄 여지가 없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 표를 보시면 다음 세 가지가 1차 위반만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합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자격 없이 서류를 조작해서 등록했다면 당연히 봐줄 수 없는 거죠. 둘째,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예를 들어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셋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한 경우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몰래 공사를 계속했다면 이건 이미 한 번의 처벌을 무시한 거니까 바로 등록 취소로 가는 거예요. 위반 행위 근거 1차,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법 재구조 등록 취소, 등록 결격 사유 해당 법 재구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법 재구조 등록 취소. 핵심 경고: 이 세 가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등록 시 서류는 정직하게, 결격 사유는 미리 체크하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절대 공사를 진행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적발로 회사의 등록 자체가 사라집니다. 2-2 명의되어 가장 흔하면서도 무거운 위반.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짚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명의되어, 즉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나 상호,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법 제8조 제1항 관련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이 위반은 1차의 영업정지 6개월, 2차의 바로 등록 취소입니다. 단계가 딱 2번뿐이에요. 업계에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 2번의 적발로 회사 등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실무 포인트: 등록증 등록수첩 대여는 한 번 걸리면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치명적인 처분을 받습니다. 절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세요. 3부 경고에서 시작하는 위반 마이너스 가장 흔한 실무 사례들. 이번에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그룹입니다. 1차에는 경고 시정 명령, 2차에는 영업정지, 3차에는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위반들이에요. 이 그룹이 전체 27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1 등록 기준 휴업 신고 관련. 먼저 등록 기준 미달이나 휴업 신고와 관련된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등록 기준 미달 30일 경과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경고 등록 취소 마이너스. 통지 서류 보관 의무 위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휴업 관련 항목인데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면 단계가 딱 2번뿐입니다. 1차의 경고, 2차의 바로 등록 취소예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2 착공 완공하자 보수 마이너스 감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이제 감리원, 시공업체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항목들입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착공 신고 완공 검사 위반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착공신고 중요 변경사항 미보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하자보수 기간 내 미이행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감리방법 제16조 제3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착공신고를 빠뜻 없이 제때하는 것. 완공검사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이런 행정 절차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항목들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착공신고와 완공검사는 일정 관리 캘린더에 마감일을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단순 행정 누락이 누적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3. 소속 기술자 감리원 배치 그리고 요구보고 의무. 이어서 소속 기술자나 감리원의 현장 배치 그리고 행정기관의 요구나 보고 의무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소속 기술자 미배치 거짓 배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요구법 제19조 1항 미이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보고의무법 제19조 3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감리결과 미통지보고서 미제출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하도급 변경 요구 불응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 취소.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다른 항목들과 달리 1차부터 바로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경고 단계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주의.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히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항목은 경고 없이 1차부터 영업정지 1개월로 시작됩니다. 4부. 1차부터 영업정지인 중대 위반. 이번 그룹은 경고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1차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영업정지가 매겨지는 한 단계 더 무거운 위반들이에요. 4-1. 화재 안전기준 미준수, 인수인계 거부, 사람 재산 피해. 가장 핵심적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법 재구조 관련 암호.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정말 핵심 조항입니다. 설계나 시공 또는 감리를 화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면 1차부터 영업정지 1개월, 2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에는 등록 취소예요. 위반행위 1차, 2차, 3차. 화재 안전기준 부적합 설계 시공 감리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인수인계 거부방해 기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요구법 제19조 1항 미이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화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한다는 건 사실상 이업의 본질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가는 거예요. 감리원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2. 상해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마이너스 가장 무거운 단일 위반. 법 재구조 관련 자목. 업무 수행 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이 항목은 단계가 딱 2번뿐입니다. 1차에 영업정지 6개월, 2차에 바로 등록 취소예요. 설계 시공 감리 의무를 어겨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정말 무겁게 다뤄지는 위반입니다. 핵심 경고. 안전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등록 취소예요. 현장 안전관리가 곧 회사의 존속과 직결됩니다. 4-3. 시공능력 사업 수행능력 평가 서류 조작, 출입검사 거부. 이어서 행정평가나 조사와 관련된 위반들입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시공능력 평가 서류 거짓 제출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조작 입찰 참여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보고자료 제출 명령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관계 공무원 출입검사 거부방해 기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방염위반법 제20조 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방염처리능력 평가서류 거짓 제출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이 그룹의 공통점은 서류 조작이나 행정조사 방해처럼 행정기관을 속이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매겨지는 거예요. 5부 시공감리 겸업과 하도급 관련 위반. 이제 시공과 감리를 함께하는 겸업 문제, 그리고 하도급 관련 위반들을 보겠습니다. 법 제24조 관련 고목.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 이건 1차의 영업정지 3개월, 2차의 바로 등록 취소입니다. 시공업체가 같은 현장의 감리까지 맡는 건 이해관계 충돌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도급받은 설계 시공감리 하도급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하도급받은 공사 재하도급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하수급인에게 대금 미지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도급받은 일을 다시 하도급으로 넘기거나 하도급받은 일을 또 재하도급하는 행위,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단속되는 항목들입니다. 실무 포인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해두고 재하도급 여부는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6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마이너스 금액별로 달라지는 처분. 이번 항목은 좋은 특별합니다. 다른 위반들과 달리 받거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분이 3단계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법 재구조 관련 처목.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6-1 금액 구간별 처분 기준. 금액 구간 1차, 2차, 3차. 1천만원 이상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취소.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 취소. 100만원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 취소.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적더라도 3차에는 결국 등록 취소로 간다는 점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질 뿐이지 반복되면 결국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반은 일반 기준 다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차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기억하시나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횟수로 차수를 계산한다고 했었죠. 즉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부정청탁 행위 자체의 횟수로 누적된다는 점이 다른 위반들과 다릅니다. 핵심 경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는 금액과 무관하게 누적 3회면 등록 취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면 회사의 존속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7. 클로징 및 전체 정리.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룹 특징. 즉시 등록 취소 현거짓 등록, 결격 사유, 영업정지 중 영업-1차에 바로 취소. 2단계 현경고 없음 명의되어 6개월 취소. 시공감리 겸업 3개월 취소. 3단계 표준형 경고 시작 착공신고, 완공검사, 하자보수, 감리원 배치 등 마이너스 가장 흔한 유형. 3단계 중대형 영업정지 시작 화재 안전기준 위반, 서류 조작, 출입검사 거부 등 금액 차등형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마이너스 액수와 무관하게 3회면 등록 취소. 결국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위반이든 반복되면 결국 등록 취소로 간다는 것. 그리고 화재 안전기준 위반이나 인명재산 피해처럼 안전과 직결된 위반은 처음부터 무겁게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소방시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감리원 기술자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다룬 행정처분 기준표를 꼭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내 업무와 관련된 항목들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정 절차 하나가 누적되면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본문 조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어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SANGMUGTV였습니다.